근데 이게 좀 뒷북일 수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검색 안 하고 얘기 안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아마 또 곧 불이 붙을 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가 뉴진스가 지금 경복궁 앞에서 약간 개량 한복 입고 이제 그 춤추는 영상 짧게 보여줬는데 그거를 이제 좀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게 아마 올라올 것 같고 그러면 또 다시 불 붙을 수도 있긴 해서 지금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쭤보셔서 그래서 제가 올리게 됐습니다. 방시혁하고 우리 민희진 두 분의 사주 관련해서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유튜브 검색하지 마시고 그냥 바글바글 나오더라고요. 뭐 저도 봤는데. 예. 근데 이제 몇 가지 조금 명리학적으로 더 얘기를 하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방시혁 의장은 임자년, 무신월, 임신일, 뭐 갑진시로 저는 보는데 뭐 이것도 다르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임수입니다. 임수. 큰 물이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사주가 되게 차가워요. 그래서 되게 냉정하고 냉혹하고 생각을 알기가 어렵고 되게 뭐랄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근데 스케일이나 이런 건 엄청나게 크고요. 그리고 금수쌍청하기 때문에 머리 엄청나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10대 운인데 지금 본인의 그 금수의 기운이 50에서 딱 이제 끝나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환갑이 지나서 60이 되면 이제 목화로 바뀌는데 목화라는 거는 이분한테는 식신의 재성이라서 지금 버는 돈은 비교도 안 되게 더 많이 버실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작된 이 50대 대운에서의 한 번의 이제 이 어려움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민희진 뭐 대표라고 해야 되나? 뭐 그분의 사주는 김인년, 병자월, 정사일 뭐 다들 경술시로 보시더라고요. 전 병호시로 봐도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분은 화고요. 정화고 그것도 정사일주. 제가 이제 정화일주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임수니까 제가 이 정임 한목에 대해서 엄청나게 궁금해가지고 옛날부터 많이 찾아봤어요. 되게 웃긴 건 이 두 분은 각자에게 필요한 거를 주고 있었어요. 황시혁 의장 같은 경우는 화가 너무 필요한데 민희진 대표가 화의 화신이죠. 정사일주니까. 그리고 민희진 대표는 병자월에 태어나긴 했습니다만 추운 달에 태어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주가 다 뜨겁기 때문에 수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정화와 임수는 정임 한목이 돼서 목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성장시키고 뭔가를 키우고 뭔가 발전시키는 걸로 잘 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잘 맞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정화, 임수 제가 이제 병자일주 올리면서 수화상전 올렸지만 기본 생각과 성향이 달라요. 특히나 정사일주는 다재다능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정사일주셔서 제가 매번 보지만 금방 배워요. 그리고 금방 하고 금방 전문가가 돼요. 그 대신에 금방 실증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하나에 꽂히면 그거에 막 몰입은 합니다만 그걸 하나만 하면 이 사람은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어떻게든 여러 가지로 펼치고 싶어서 하나가 아니라 뭐 두 개, 세 개, 네 개 막 돌리면서 그 중에 하나 잘 되면 막 몰빵했다가 또 걔 잊어먹고 또 딴 거 막 몰빵했다. 이런 스타일이 민희진 대표라 그러면 방시혁 대표는 아니에요. 임신일주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를 끝까지 딱 움켜쥐면 그걸 끝까지 해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보완적으로 해서 하면 대단히 좋은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그게 뭐 지금 뉴진스도 마찬가지고. 어떤 하나의 걸그룹을 성장시키고 누구 하나를 글로벌화 시켜서 데뷔시키고 하는 것 자체가 목의 기운으로 성장시키는 거고 우리나라가 지금 케이팝 뭐 이런 걸로 인기 있는 이유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을목의 나라라서 그 목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그런 게 잘 맞아요. 우리나라는 잘 맞아서 그런 걸 키우는데 되게 특화돼 있는데 문제는 불하고 물은 상극입니다. 상극.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 짓게 하면서도 묶어 놓을 수 있는 건 계약이에요, 계약. 특히 이제 민희진 대표는 병자일주라서 그 자수평관이 본인에게 유일한 관이고 그 관을 통해서 뭔가를 컨트롤 해줄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폭주하기 때문에.
그걸 아마 방시혁 의장이 알았을 거예요. 그 사람은 워낙 수혜 이제 화신이니까.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 버린 거죠. 왜? 회사를 따로 차리는 걸로 인해서. 이 회사와 저 회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금융회사 다니면서 많은 다른 지주 회사들이나 이런 걸로 놓고 보지만 우리는 이제 그냥 약간 속어로 쩐주라고 하는데 네. 쩐주가 똑같은 같은 회사예요. 예. 우리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들어가면 대기업 집단으로 이렇게 묶인 데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자 현대자동차 그룹에 들어가면 뭐 수백 개의 기업이 있어요. 거기에 각자 대표도 많고요. 그 뭐 지분 갖고 있는 사람도 막 수두룩빽빽해요. 하지만 실질적인 쩐주는 누군지 다 알잖아요. 정의선 회장이에요. 정의선 회장. 그 사람이 여기도 출자하고 저기도 출자하고 요거도 지분 갖고 있고 저기도 지분 갖고 있고 돈도 여기다 대고 저기다 대고 했으면 그 사람이 주인이지 뭘 딴 사람이 주인인 게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이 회사 내가 대표로 왔는데 시켰어. 정의선 회장이 시켜가지고 내가 성장시켰어.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 회사를 하나 밑에 벤처를 만드는데 이거 막 성장시켰어. 그래서 너무 잘 나가. 이걸 내가 내 걸로 하고 싶어. 그래서 다른 외부 세력의 돈을 받아가지고 지분을 희석해서 이걸 내가 뒤집어 엎으려고 하면 그거는 반란이에요. 반란. 조선시대 때 제일 무서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조선시대 때는? 영모죄예요. 영모라는 말만 붙으면 그냥 능지처참이에요. 그냥 뭐 필요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뭐 쿠데타 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그럼 결국은 기업에서 그 쩐주라고 하는 투자자 또는 주인을 몰아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이런 게 일종의 영모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시혁 대표는 되게 냉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용납이 안 돼요. 거기다가 금수쌍청이라는 얘기는 되게 맑은 물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이제 다른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뭔가 자기를 압박하는 이런 거 엄청 싫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두 분이 갈라서게 된 게 아닐까. 근데 이제 하나 재밌는 건 저는 정하고 이제 와이프 임수라서 둘이 같이 살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만약에 결혼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남자 정화와 여자 임수가 만나는 거랑 남자 임수와 여자 정화가 만나는 건 어떨까 이렇게 놓고 보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대운세운을 놓고 보니 올해부터 해서 이제 올해가 이제 이 민희진 대표는 그 경진대운의 마지막 해고 내년이면 이제 신사대운으로 본인의 화기운이 뻗치는 걸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에 또 방시혁 대표는 아직 그 대운의 변화가 오기는 멀어놓고 하니까 그런 타이밍이 안 맞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부딪히는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그럼 그냥 단순히 명략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어떤 이불이 세냐? 저물이 세냐에 따라서 한쪽은 지겠죠? 예. 저는 방시혁 의장이 100% 이긴다고 봅니다. 그 수량을 이길 수 있는 불이 되려면 최소한도 병호일주에 진짜 불이 중중해서 태양 중에서도 극강의 태양의 힘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결국 토가 필요해요. 토국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댐이나 이런 제방 같은 걸 만들어서 물을 가둬서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이 물도 이 컵이라는 게 있어야 이 물은 담겨져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일종의 수에 있어서의 관인데 그러면 이제 병호일주나 또는 제가 지난번에 찍어 올렸던 무진일주, 무술일주 이런 분들 중에 좀 심각한 분이 방시혁 대표랑 뭐 동업하거나 하면 그분을 통제할 수 있을까? 정사일주 민희진 대표는 너무 섣불리 내든 게 아닐까. 뉴진스를 어쨌거나 본인이 자식처럼 키우고 아끼는 건 저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식처럼 생각을 했을 거예요. 특히 정화라는 뭐 저도 정화니까 그런 성향이 그런 목에 대한 집착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저희 자식들에 대한 애정 이런 게 저는 자식 우는 별로 없는데 자식에 대한 이렇게 애정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더 자기가 더 잘해주고 싶은데 또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랬을 거라 생각은 듭니다만 방식은 잘못됐다. 역시나 이 월지가 병자일주다 보니까 본인도 본인의 마음을 잘 모르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즉흥적으로 어쨌거나 자기의 기분에 맞춰서 또 주변에서 듣는 얘기나 이런 투자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그냥 듣는 얘기로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많은 팬분들이 특히 뉴진스의 팬분들은 뉴진스가 영향을 안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많죠. 아,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그런 뭐 저도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뭐 난 잘 모르겠고 그 크리에이터들은 어쨌거나 그런 창의적인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주변의 것을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가 분쟁이 생기면 내가 그런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민진 대표 주변에 저처럼 이렇게 조언하시는 분 뭐 있다라고 얘기도 뭐 들리고 뭐 무당한테 뭐 들었네 어쩌니 또 얘기 하던데 그러면 빨리 정리하는 게 본인은 또 새로운 아니 아깝겠죠. 당연히 아깝고 노력 들어간 게 아깝겠으나 이미 이제 방시혁 대표랑은 갈라서야 되는 분위기가 왔고 방시혁 의장은 절대 그런 거 용납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갈라서야 될 것 같고 새로운 도전을 하셔서 또 새로운 걸 찾는 게 정사일주 특징상에도 맞고 그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금전적이 됐든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영향력이 됐든 그런 타격을 최소화시키고 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임 한목이 우리가 이제 그 육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갑기합토, 그다음에 을경합금, 그다음에 병신합수, 정임한목, 그다음에 하나 남은 게 뭐죠? 무게합화. 이걸 이제 우리가 육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어떤 성향이 만나서 다른 걸로 바뀌기도 하고 안 바뀌고 똑같은 성향이 하나 더 강해지기도 하고 하는 걸 우리가 육합이라고 하는데 이 육합이라고 하는 거의 기운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게 정임한목이에요. 왜냐하면 정화, 화와 임수, 수는 상극인데 상극이 만나서 뭔가를 탄생시킨다는 거잖아요. 그게 음양이 만나서 자식을 낳는 거와 똑같은 행위이다 보니까 이제 얘의 별명은 음란지압이라는 게 이제 붙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건 사실입니다. 두 분이 그런 합이 잘 발휘가 됐으면 뭐 당연히 BTS나 뉴진스 말고도 더 좋은 우리나라를 더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룹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항상 나의 대운세운과 또 상대방의 대운세운 같이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운세운이 다르다 보니까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그럴 때 좀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이걸 하나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